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발표되고 있는 강한 경제 지표라든지 이 강한 미국의 소매 판매는 더 이상 증시의 호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동안 커져왔던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누르는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베이지북에서는 일부 둔화 조짐들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불지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는데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이 좀 사이즈가 큰 종목들의 개별 악재까지 불거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두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국내 시장도 어제 2%대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시장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지 오늘도 모닝쇼에서 함께 찾아가 보시죠. 그 전에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소매 판매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게 되면서 12월까지 미국의 소비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증가하면서 7,099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가 0.4% 증가였기 때문에 이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다고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가운데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게 되는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품목별로 보시면 자동차 쪽에서 한 1% 정도 증가하는 흐름이었고 그 외에는 의류나 액세서리 판매, 그러니까 확실하게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소비가 집중되는 흐름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판매 역시나 전월 대비 3%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영향으로 가구와 전자제품 판매점의 판매는 조금 감소를 했지만 결국에 전반적인 소매 판매 지표를 끌어내리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에서는 11월 추수감사절 이후로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계속해서 연중 최대 소비 대목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강한 소비 지표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살짝 멀어졌다는 점이 오늘 증시 하락의 재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시죠. 네, 이번 주에 또 중요했던 것이 바로 베이지북에 대한 발표였는데요. 연준의 베이지북을 살펴보시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구직의 대기자가 증가하고 이직률은 감소하고 기업의 선별적 채용 그리고 임금 상승 압력 완화 같이 노동시장의 냉각을 시사하는 완화 신호가 적어도 1개 이상은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줬습니다. 7개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진단했는데요. 4개 지역에서는 일자리 증가세가 보통 또는 완만하다고 집계가 됐고요. 다만 2개 지역에서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12개 관할 지역에서 거의 변화가 없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연말 쇼핑 대목을 맞아서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소비 지표와 비슷한 결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3개 지역에서는 의료와 장난감, 스포츠 용품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소비 지출이 확인되기도 했었고요. 계절적인 수요에 따라서 화물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다만 미 전역에서 제조업 활동은 감소를 했다는 점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업들의 전망이 조금 낙관적으로 변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긍정적이거나 개선됐거나 두 가지 모두를 나타났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밖에도 경제 불확실성의 요인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우려감, 최근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과 전반적인 수요 약화,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마지막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베이지북을 통해서도 함께 알 수 있었던 공통적인 부분들은 경제가 아직까지는 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어디까지 멀어지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슬라와 관련된 개별 소식입니다. 어제 유럽 여러 국가에서 모델 Y에 대한 가격 인하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이 모델과 관련해서 또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이어서 이번에는 유럽에서까지 가격 인하 소식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가격 인하는 앞서 중국에서는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가격을 내리겠다고 발표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고요. 일단 독일에서 모델 Y 후륜고동의 모델 가격이 기존 소매가 대비 약 4.2% 정도 할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가격 인하에 대한 발표를 한 것은 바로 후티 반군의 행보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결국에 세계 무역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홍해에서 후티 반군 공격으로 테슬라 부품의 운송 경로가 변경됐다며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베를린 쪽의 공장 생산 대부분을 중단한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글로벌적인 리스크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테슬라 간밤에도 좀 밀렸는데요. 다만 양봉으로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2%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테슬라와 관련된 악재는 한 가지 더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중북부 지역에서 북극 한파가 크게 덮쳤다고 합니다. 이번 아이오와 경선에서도 굉장히 큰 변수 중 하나가 날씨였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추운 날씨 때문에 테슬라의 충전 자체가 많이 느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충전기가 12개 있는 장소에서는 12개 충전기가 모두 꽉 차기도 했고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방전이 되는 차량들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테슬라 차량이 얼어붙어서 문이 열리지 않기도 하고 이 충전기로 가득 찬 상태에서도 몇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영하의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의 화학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충전 자체가 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테슬라가 이렇게 강한 추위에 좀 견디지 못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구매를 좀 고려할 것 같다라는 좀 부정적인 멘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악재를 지금 테슬라가 다시 한번 맞닥뜨렸다는 점까지는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